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의 김남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학기 때 온라인 수업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교수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자가 무대 교수 학습의 무대 위에 있긴 있고요. 학습자들은 잘하면 관객처럼 있거나 아니면 그냥 관객석 뒤에 서서 구경꾼처럼 있거나 가끔 무대 위에 엑스트라로 올라오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교수자는 때로는 텅 빈 관객석을 향해서 혼자 강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학습자는 학습자대로 서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수자도 학습자도 섬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교수 학습의 무대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대 위로 용기를 내서 올라왔을 때 혼자서 외롭게 서 있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보이지 않게 손을 잡고 혹은 든든한 교수님의 지원을 받아서 무대 위에서 교수 학습의 무대 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저도 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온라인에서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혹시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했던 교수 방식인데요. 일단 저는 주로 이제 교수 일지를 매 수업 전에 쓰는 스타일입니다. 원래 교수 일지 같은 것은 전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공대에서 공학 인증을 준비하면서 강의 일지, 수업 일지, 그리고 CQI 이런 걸 작성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교수 일지라든가 수업 일지 혹은 CQI를 작성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게 돼서 이것을 이제 꾸준히 한 교수 생활 동안에 써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단 매 주마다 주차로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업 후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이런 부분 참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매주마다 뭘 해야 될지를 조금 꼼꼼하게 쓰고 있고요. 또 온라인 상에서는 이런 교수 일지를 좀 꼼꼼하게 써놓지 않으면 굉장히 막 어수선하고 서투르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는 더 꼼꼼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잘 써놓으면 다음 학기 때 또 이 교수 일지를 참고해서 조금 더 나은 강의를, 조금 더 깔끔하고 쾌적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 하나 보여드렸고요. 미리 이제 교수 일지를 통해서 강의를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활동지를 많이 나눠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우두커니 그냥 구경만 하고 있거나 그냥 그 무대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미리 설계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활동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배우게 되는, 그래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방식을 저는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활동지를 설계하는 게 제가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 다들 두려워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죠. 교수님들도 아마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무대가 교수 학습의 무대가 이제 워낙 익숙하시니까 편하지만 학생들은 한번 올라오기가 너무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편안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틀려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별 볼 일 없어도 괜찮고 많이 부족해도 괜찮고 뭐든 판단받지 않고 사랑받는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팀빌딩 활동을 꽤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주로 이제 팀 활동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의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 띵킹이라든가 트리즈 같은 걸 통해서 창의 교육을 하는데, 팀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 띵킹을, 혹은 아무리 좋은 디자인 띵킹이든 트리즈든 어떤 조구를 줘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팀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는데, 설령 팀만 만들어지면 사실 디자인 띵킹이나 트리즈 같은 도구가 아니어도 어떤 도구여도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의미 있는 과정을 겪고 또 의미 있는 결과물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팀 서로 연결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 수강생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 팀이 하나가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게임이나 팀빌딩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몇 개 제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요것은 학기 초반에 개인을 소개하는 활동인데요. 제가 이렇게 빈 활동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활동지예요. 그래서 서로 다 대면하고 잘 모를 때 서로를 소개해주는 그런 이걸 활동지를 나눠주면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든 샘플이고요. 저는 항상 제 샘플을 먼저 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자 만드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 이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별명으로 바꿨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그리고 자기를 잘 나타내는 키워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쓰고 왜 이 키워드가 본인을 잘 대표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이렇게 작성하게끔 하고 이렇게 다 작성한 것들을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소모임에서 그룹 안에서 팀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게 이 팀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동하고 첫 번째 과제 나오고 팀 과제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학생들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직 친하지도 않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말도 섞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팀 활동 과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 전에 사전에 관계를 맺어주려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요 프레젠테이션 요것을 학생들한테 URL 주소를 주면 학생들이 그 주소에 들어가면 이런 빈칸, 이런 슬라이드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 작성하고 그림 그리고 그림 갖다 붙이고 이렇게 내용 쓰면 동시에 한 30-40명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온라인이 가진 되게 강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동시에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어떤 문서를 같이 작성하고 그걸 같이 나누고 저는 이제 이 작성되어 가는 모습을 쭉쭉쭉쭉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또 이 친구들도 작성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기 작성하면서 다른 친구들 것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의 도구들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요. 네, 그 학생들의 팀 빌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액티비티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온라인에서 팀 활동하면서 우리 이것만은 좀 지키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수강생들이 조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패들릿이라는 온라인 게시판인데 포스트잇을 벽에 이렇게 막 붙이는 큰 전지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과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조별로 온라인에서 이런 정도는 서로 팀 활동할 때 지키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조별로 작성하고 여기 하트 눌러서 서로 공감해서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그젠플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팀별로 이제 제가 그러면 팀의 그라운드 룰을 한번 팀 활동할 때 온라인에서 팀 활동할 때 그라운드 룰을 정해 보라고 이렇게 또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템플릿을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나눠주면 이제 팀별로 예를 들어서 1조는 이렇게 2조의 그라운드 룰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팀 활동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자 조원들이 각오 한마디씩을 이렇게 오른쪽에 쓰게끔 그리고 그라운드를 함께 정하고 각오 한마디를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그라운드 룰을 정할 때 각자 다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참여해서 만든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더 행동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 각오 한마디 쓰면서 내가 이거 한번 잘 해보겠다, 팀 활동 잘 해보겠다는 이런 그런 동기를 더 만들어주는 이런 활동으로 이런 활동들을 꽤 많이 사전에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틀려도 괜찮고 판단받지 않고 모든 환영받는 분위기 만들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팀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팀 빌딩하는 그런 과정들 거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활동지를 나눠주고요. 그 활동지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는 혼자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각한 것을 이제 글로 정리하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1대1로 저는 줌을 활용해서 이제 소그룹 활동 많이 소회의실 활동 많이 하는데 1대1로 매칭을 랜덤하게 시켜주거나 혹은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 안에서 조별로 이야기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안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런 큰 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례를 하나 또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 사례는 진로 설계와 자기라는 교과목에서 교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질문을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고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혼자 먼저 생각하고 그걸 글로 적고 그리고 그것을 팀 안에서 같이 나누고 또 전체랑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질문으로만 진행됐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위쪽에 제가 질문을 가져가고 그 질문에 대한 예시를 제가 꼭 달아줘요. 그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요 밑에는 원래 하얀 백지였어요. 여기 쭉 보시면 한 학기 동안에 쭉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한 학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백지 부분을 학생들이 이제 조만 구분해주고 무기명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이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쭉 아래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질문 던지면 쭉 아래로 또 쓰고 또 그 다음 질문 던지면 쭉 아래로 쓰고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쭉 이렇게 워크시트를 이렇게 쭉 작성해가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데요. 온라인에서 이게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글 문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거예요. 이 주소를 학생들한테 주면 이 주소 학생들이 한 30여 명의 학생들, 한 40명 됐어요. 4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이걸 다 작성하게 되면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요. 저는 학생들이 작성하는 과정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작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을 딴짓을 하고 있으면 어떤 조에 한 명이 지금 안 하고 물론 이름은 안 써져 있어요. 무기명으로 다 했는데 한두 명이 안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세가 하는 쪽으로 확 휩쓸리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아주 좋은 현상 같아요. 어떤 다수가 같이 하기로 움직이면 나머지도 휩쓸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다 각각 점점이 이렇게 섬처럼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같이 막 떠들고 같이 딴짓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혼자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 게 보이면 흩질려서 따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표하는 과정의 워크시트인데요. 보통 중간 발표, 최종 발표하면 학생들 자기 팀 발표 아니면 딴짓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잘 안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조 발표에 대한 발표 주제고요. 1조 여기 보면 1조 발표에 대해서 2조나 3조, 4조들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제가 워크시트를 줘요. 이 발표는 요 점은 칭찬하고 싶다. 요 점은 아쉽다. 요거 도와줄 만한 아이디어. 그리고 기타 하고 싶은 말, 뭐 배운 점, 뭐 격려하고 싶은 한마디 이런 것들을 워크시트를 미리 나눠주고 이 워크시트를 또 작성하게 해요. 듣고만 있지 않고 혹은 평가만 달랑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다 점점이 다 고립돼서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또 휩쓸려서 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 중심으로 제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과연 교수학습의 주인공이 누굴까 하는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교수학습의 무대 위에서 주로 이제 교수자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교수자만가 주인공이 아니라 교재가 주인공이 되거나 진도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수학습의 무대에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용기를 내서 올라온 학습자가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혹은 든든한 교수님의 지원을 받아서 다 같이 연결되어서 교수학습의 무대에 같이 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의 역할이 전통적으로는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하는 역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학습자들이 잘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잘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끔까지 그러니까 잘 던지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잘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교수학습을 교수자가 잘 설계하고 또 수업 시간에는 그 친구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한다면 혹시 결과가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과정에서의 배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교수자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 간에도 서로 배우고 또 학습자를 통해서 교수자도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교수학습의 무대에 모두가 서로 연결돼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제 사례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